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미군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며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미군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국장은 12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기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So we take that rhetoric seriously, and with our ROC partners, we're putting the appropriate defenses in place to meet that threat. 번 부국장은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군은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We'd hope that they would abide by those words, but hope is not a strategy. We hope for the best and we plan for the worst. 번 부국장은 앞서 연기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의 재개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군은 항상 대비 태세와 관련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 간 연합훈련이 멈춘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act that large-scale exercises have been scaled back does not mean that training has stopped. Unit-level training, squadron-level training, staff-to-staff level training continues, and it continues 24/7 because it is a combined force out there. 이런 가운데 미군은 12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 지상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앞서 지난 5월과 10월에도 같은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미군은 또 지난 7일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이후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여러 기종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슈라이버 차관보와 통화했으며 국방부를 떠날 계획임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난 2년간 현재 업무를 해왔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그의 전문성은 국방부 내에서도 탁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해 1월부터 현직에서 일하면서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한일 관계, 대중국 국방 안보 정책 등을 관장해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후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이 협상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북 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But there's also the reminder that we can't have any more of this unfortunate, ill-advised behavior. And that hasn't changed. That position is the same. 1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동시에 협상에 유연한 대처가 준비됐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유연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idea was to give some sanctions relief for some denuclearization, which was an approach that a step-by-step approach, which was an approach that essenti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voided. The problem is always in the details, and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enough discussions really to make much progress on it. 미국의 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We have made flexible proposals in Singapore, in Hanoi, in Panmunjom, and in Stockholm, but the North has not responded. And I think that is really an indication that Kim Jong-un does not want to negotiate in good faith.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담한 결정을 촉구한 데 대해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실무 협상 복귀가 그러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다른 의미의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체가 진행된 뒤 다시 복귀된 건데 다만 발사를 당장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구글 어스에 공개된 동창리 일대 사진입니다. 건물들 모양이나 위치 등이 이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발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주요 시설의 모습이 지난해 7월 공식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 선언 직후 발사대 인근의 이동식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엔진 시험장 건물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돌연 작업을 중단했고 올해 2월 다시 복구하는 모습이 관측됐었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빠른 복구가 가능한 건 북한이 해체 당시 시설을 완전하게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All they did was they took several of the buildings apart. They must have put down every piece in order for reconstructing it, because it didn't take them very long to reconstruct the buildings. 한센 연구원은 또 당시 북한은 발사대와 유류 공급 시설, 지하 터널, 배출구 등 핵심 시설을 건들지 않았다며 당시 행동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동창리에선 일부 차량과 장비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실제 발사를 위해선 시설에 대한 일부 개조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전조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장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다시 꺼내드는 방식의 새로운 길로 나간다면 기회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시험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한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최소 4종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탄도미사일이 그들의 군사 정치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보협의체와 미사일 방어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기밀 정보와 자금 탈취 등을 위해 러시아 등 동유럽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협력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1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자루스가 트릭봇이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통해 해킹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릭봇은 첨부된 이메일 파일을 여는 동시에 대규모의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것이 특징으로 라자루스는 러시아 등의 사이버 범죄 조직에 트릭봇을 통해 얻은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전문가는 라자루스 같은 정부 주도 해킹 조직이 자체 해킹 도구 개발 대신 민간 기술을 활용해 범죄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72.1세로 미국, 한국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는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평균 수명과 공공교육, 보건, 환경 수준을 토대로 삶의 질을 평가해 최근 발표한 인구개발보고서 2019를 통해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1세고 미국은 78.9세, 한국은 82.8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삶의 질 등에 대한 전체 평가에서 1위 노르웨이에 이어 스위스와 아일랜드, 독일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영국과 공동 12위, 한국은 22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소말리아와 산마리노 공화국, 투발루 등과 함께 자세한 통계를 집계할 수 없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